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로컬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특색과 자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로컬 콘텐츠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네, 오늘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로컬의 힘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화 나눌 분 모셨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구청장님은 이 광주 동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거쳐서 또 구청장까지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광주 동구 어떤 매력과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아마 광주의 매력을 이야기하면 곧 동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네. 오신 분들이 시내, 동구를 들리지 않는다면 광주에 왔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다면 무등산, 네. 충장축제, 5.18 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충장로, 네. 남광주시장, 그리고 대인시장, 그리고 이제 푸른길, 굉장히 집중돼 있고요. 또 지역과 세계, 그리고 과거와 미래, 문화와 경제,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또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력들이 네. 집중되어 있는 게 저는 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구 없이 광주를 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호남 1번지 광주의 종갓집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에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2018년에 취임할 때가 9만 4천 인구였는데요. 지금 10만 7천 정도입니다. 네.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순 인구 유입 증가율이 작년 중과율이 저희가 9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이고, 네. 그만큼 우리 동구가 옛날에 구도심이라고 하는 낡은 이미지, 쇠퇴한 이미지에서는 이제 동구가 살만한 곳이다. 이런 네. 이미지를 구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동구가 광주에서 청년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 네.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광주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특정 구를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동구가 2023년 5월 통계, 작년 말 통계부터 광주의 5개 자치구 중에서 19세에서 39세까지 인구가 네. 28.1%, 광주 평균이 26.9%니까 평균을 넘어섰고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청년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굉장히 가시적인 변화이자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관광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생활인구,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광주 동구가 지닌 자연환경 또 문화적 가치가 또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또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들 준비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앞으로 사실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드는 도시를 만드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동구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잠재된 자원을 많이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선 7기, 8기에 우리 동구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축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하나는 무등산권, 하나는 지산유원지권입니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은 저희가 작년부터 광주가 미디어아트 중심 도시 네. 아닙니까? 그래서 AI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빛의 도시. 그래서 특히 이제 밤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게 빛의 분수대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도청, 구도청 일대가 옛날에 광주 읍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읍성을 빛으로 표현하는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표현하는 빛의 읍성. 그리고 문화전당 지하에 지하상가가 많은데 이 지하상가를 활용한 AI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등산권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심사 일대에 녹차밭, 우리가 이제 무등산 일대에서 나는 차를 춘설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여기 약 3만 평 정도의 차밭이 있습니다. 지금은 숲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 차밭을
드러내고, 그리고 광주에서 가장 미술관이 많은 거리가 무등산 증심사 일대에 네. 5개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의제미술관을 비롯해서. 그래서 인문 생태관광지로 만들 생각이고, 내년부터 남북권 종합 관광 개발 사업이 이제 저희가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5년간 약 280억 정도를 투입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산유원지권인데, 지산유원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 추억이 깃든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올해 지산유원지가 광주시로부터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양파크 호텔을 광주시가 매입을 했는데, 여기는 광주시가 지금 정부에 제안한 게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지금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우리 동구를 관광 인프라를 만든다고 한다면 하룻밤 정도 자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우리 동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이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무등산 인문축제, 또 인문포레스트가 2만 명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어떤 축제였는지 또 소개를 해주시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인문도시를 관장하는 과가 있는 데는 우리 동구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문도시 정책과가 있는데 2018년부터 우리 동구는 인문도시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도시,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아이들을 위한 인문교실, 글로벌 인문 지도자 과정,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왔는데, 이 정도의 어떤 인문적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축제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저희가 6월에 무등산 일대 인문 축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문산, 지식 산책, 마음 산책, 자연 산책, 뭐 이런 주제로 했는데요. 특히 이제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증심사에서 장불제까지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책을 가지고 장불제 1187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1187은 이제 우리 무등산의 높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약 2만 명, 2만 5천 명이 찾아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 이성부 시인, 문병란 시인들의 포엠 콘서트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아 작가, 방송인 타일러, 이런 분들과 하는 인문 콘서트.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찾아주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족이 즐기는 동구가 되지 않을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또 밤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광주의 역사를 달빛 아래서 만나는 광주 문화재 야행이 굉장히 또 인상 깊었어요.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화재 야행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인데, 문화재를 좀 더 축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취지인데, 7년 연속한 유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제가 돌의 안부였습니다. 그 무등산의 돌을 11세기에는 도청 앞에 지금 제명석등이 있는데 제명석등을 만들었고, 14세기에는 광주읍성을 만들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서석초등학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안부를, 생명, 이거 연결된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오래 했는데, 특히 이제 5개 자치구의 문화재를 한 군데에 모아놨고, 또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고, 개막식은 뭐 잘 아시는 임동창 작곡가 피아니스트의 이제 개막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그런 문화재 야행을 통해서, 충장축제가 10월에 열린다고 한다면 문화재 야행이나 인문축제가 봄과 여름 사이에 그래서 정말 볼거리를 광주 동구에 오면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토리를 입힌다고 하셨는데, 그런 스토리로 연결을 해서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또 인상 깊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동구 주민입니다. 그러신가요? 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무등산 아래에 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무등산이 굉장히 또 자부심도 있고 동구의 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광주 동구에서 또 청장님은 어느 곳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충장로, 무등산, 국립아시아문화재단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국민들 공모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9보를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다 가볼 만한 곳인데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탑3 건축물을 제시를 했어요. 아. 그 중에 하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그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특징을 이제 그 유현준 교수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10번을 오면 10번 다 색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고 개미굴 같은 그런 네. 재밌는 요소가 있고 무엇보다도 건축물이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건축미를 갖고 있는 한국에 정말 꼭 가봐야 할 그런 공간이다. 근데 이제 더욱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여기에 이제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주변에는 또 동명동 카페의 거리, 충장동, 금남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아 문화 전당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께서는 이게 지하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어떤 가치를 잘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 찾아보시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전시도 보시고 건축 자체에 갖고 있는 그런 건축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제일 꼽고 싶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예. 네, 꼽아주셨네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또 힘을 쓰고 계세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나 또 가득한데 더불어 이제 먹거리, 숙박시설까지 잘 갖춰져야 하잖아요. 이런 인프라 조성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3대 축을 기반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고 네. 또 무엇보다도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구에 이런저런 호텔들도 있고 또 숙박 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또 가족 단위로 찾아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사전 조사도 하고 앞으로 이 숙박업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라 이런 걸 통해서 시설의 어떤 편리함, 네. 그리고 또 깨끗함, 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광도시, 체류형 관광도시 동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또 숙박시설까지 네, 완벽하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관으로 동구문화관광재단을 또 설립을 하셨습니다. 네, 광주 또 5개 자치구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자체 문화관광 전담 기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구문화관광재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3가지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제가 문화 그리고 관광 축제인데 우선 광주를 사람들이 문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또 문화를 만들고 이걸 함께 공유하는 그게 저는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향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동구가 앞장서 보고자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었고 아까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기존의 행정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그런 관광동구를 만들 생각이고요. 우리 충장축제는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올해가 20회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축제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도 그동안에 이제 관의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재단을 통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가려면 또 관광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관광재단에서 또 충장축제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이 추억의 충장축제가 또 성년을 맞이했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또 궁금하네요. 충장축제는 추억을 소재로 한 길거리 축제잖아요. 길거리 축제 정신은 대동 정신인데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축제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금남로 일대 추억의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을 거기에
남기고 네. 또 내년에 찾아왔을 때 그 추억을 다시 소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의 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추억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걸 또 퍼레이드 때 활용하고 마지막에 이걸 또 불러 태우는 네. 올해 충장축제 주제가 발광입니다. 네. 이게 광은 빛광자인데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광주가 갖고 있는 빛의 요소,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 소재를 불을 통한 축제의 어떤 그 즐길거리 그리고 발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노는데 네. 의미. 그러니까 축제는 놀고 즐기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의미도 던지고 네. 그래서 올해 충장축제는 대동정신을 기반으로 한 빛의 도시 광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불의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마스클레타라고 하는 스페인 광장에서 펼쳐졌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10월 5일부터 열리는 추억의 충장축제는 많은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또 2달 정도 남았는데 예.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지난해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에요. 예. 처음으로 광주 버스커즈 월드컵인 광주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전 세계 버스커들이 광주 동구를 찾아서 또 공연을 했는데 올해 준비는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충장축제와 함께 그 버스킹 월드컵을 네. 했잖아요. 세계적인 길거리 음악가들을 이제 대한민국 광주로 불러들이는 건데 작년에 약 25개국 정도 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약 55개국 정도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일부 대륙에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모든 대륙에서 참여를 네. 했고요. 4월 달에 이제 온라인을 통한 예비 심사를 통해서 지금 64강을 이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4강 중에는 해외 팀이 약 40여 개 팀이 되고요. 우리 국내 팀이 약 25개 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10월 3일 정도부터 이렇게 웰컴 파티를 시작으로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많은 음악 축제가 있는데 2회째를 맞이하는 그 버스킹 월드컵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음악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올해 네.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 1억 정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광주의 버스킹 월드컵을 세계적인 음악 축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동구민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충장축제를 세계화하는데도 역할을 하겠지만 광주의 또 다른 어떤 그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음악 축제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버스킹 월드컵과 충장 축제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 경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100억 원 규모의 충장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사업일까요? 충장로 하면은 아마 옛날에 호남 상권의 1번지였는데요. 네. 많이 사실은 세퇴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 21년도에 저희가 그 국가 공모 사업에 100억 사업에 이제 당첨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 그리고 이제 금남로 지하상가를 포함한 사업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충장로를 사람들이 일단은 찾아들게 하려면 이 공간 자체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력을 동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상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축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상인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만들고 또 골목도 그 특화된 거리로 꾸미고 이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사람들이 찾아온다 한들 상인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속되기는 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장로는 뭐 한복, 주얼리, 뷰티, 뭐 네일아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패션 이런 거리인데요. 상인들의 역량을 키워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문화적 예술적 공간과 어우러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드는, 네. 앞으로 이제 광주가 복합 쇼핑몰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복합 쇼핑몰과 내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루 내 실내 공간에서 머물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노드샵에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은 저는 충장로 금남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르네상스 사업은 작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했고, 올해부터 이제 나원 페스타라고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가 충장로 일대에서 했는데요. 페이백 행사라든지 네. 상당히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상가에 많이 비어 있는 상가들이 있는데, 이 상가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점포라고 충장로 상권 일대를 새롭게 리드하는 점포를 육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역량도 키우고 공간의 경쟁력을 문화예술적으로 키운다고 한다면 충장로 금남로가 지붕 없는 백화점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광주 동구 원도심에는 빈집, 빈 점포들이 참 많아요. 이곳에 또 청년들이 들어와서 로컬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광주 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제 청년들에 대한 창업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저희들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가 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1년도에 옛날 그 홈플러스 건너편 계림동 일대 빈집들이 많아서 청년들 10명에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어 지금까지도 한두 정도의 점포를 빼고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이제 2021년도에 시작할 때는 행안부 사업으로 했는데, 21년도부터는 저희 구비 사업으로 충장로 4, 5가 일대에 비어있는 상가에 또 10명의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약 임차료, 재료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싸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 10개 창업 기업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한 30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충장로 1가부터 3가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에는 AI 창업 캠프가 2개가 있고, 동명동에 아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창업 센터가 있는데, 청년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창업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동구에는 기업하는 청년들이 일하기도 좋고 또 문화가 가까이 있고 또 골목 상권 이런 데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광주를 찾는 AI 기업들이 동구를 선호한 이유 중에 또 그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동구는 청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이 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야는 어떤 건가요? 우리 동구는 사실은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소매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이하면서 동구에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동구에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그리고 반경 2km 내에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1년과 22년은 AI 헬스케어 사업으로 70억을 저희가 투입을 했고요. 2022년부터 향후 4년간 약 30억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AI 창업 캠프에 AI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혈당 체크할 때 피를 뽑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삼상시업까지 들어가 있는데 피를 뽑지 않고 여기에 전자적으로 대기만 하면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임상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시민 약 7,000명 정도가 혈액을 제공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 새로운 그러니까 의료기기 또 치료기술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산업이 상당히 우리 동구에서 발전을 할 겁니다. 우리 동구청 앞에는 또 시민들을 위한 건강관리소가 생겼는데, 이 건강관리소에서도 오시면 그런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본인의 데이터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돼 있는데, 앞으로 AI 중심 도시 광주의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서 동구가 커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장님이 꿈꾸는 동구, 내가 그리고 싶은 동구는 어떤 걸까요? 저는 뭐 가장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구, 네. 찾고 싶은 동구. 그러려면 매력 덩어리가 계속 늘어나는 네. 그런 동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동구를 예, 예. 꿈꾸신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가 성장하고 강주가 발전하려면 동구가 성장하고 동구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구가 광주의 원도심이었기 때문에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노잼 도시 광주가 꿀잼 도시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동구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태한 동구의 발전이기 때문에 광주의 발전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동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있을 충장축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충장로 상권, 금남로, 지하산가, 동명동 카페거리, 무등산 일대 미술관 많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고 싶은 시대인데요. 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로컬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살고 싶은, 꿈꾸고 싶은, 찾고 싶은 동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임택 광주 동구청장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